6월 1일 지방선거 2달 남짓 남았고요. 국회가 준비 중인 정치개혁,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이번 지방선거 제대로 치를 수 있습니다. 아직 신경전 여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지금 정치개혁특위 국민의힘 간사이기도 하시고 대표적인 또 친이계 의원이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네.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뵙다가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연결하게 돼서 반가우시죠? 예, 더 반갑습니다. 예. 예. 많이 바쁘시죠, 요즘?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정개특위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인, 특히 기초의원 3인 선거구, 3인 이상 선거구, 예. 민주당 쪽에서 예. 공약을 얘기하기도 했고, 민주당, 정의당 이런 쪽에서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소선거구제,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가 예. 더 낫다 이런 의견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예. 그런 쪽으로 앵커님 말씀 중에 제가 예. 외람되지만 조금 이제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바꾸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광역이요. 그거는 저는 광역만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예. 광역은 바꿔야 됩니다. 광역은 선거구제 문제가 아니고 예. 광역 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네, 인구 비례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 나가지고. 예. 예, 규정 선거구 획정하고 광역 의원 정수를 네. 빨리 확정하지 않으면은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헌재의 선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예. 지금은 법적으로 광역 의원 정수도 없고 선거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서울시의원, 그다음에 뭐 경북도의원 이런 광역 의원들은 지금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예. 그거를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네네. 민주당에서 갑자기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자고 들고 나오고 예. 뭐 들고 나오는 거야 대선 과정에서 주장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빨리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선거구 획정 문제하고를 네. 이 기초의원 선거구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네네.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네.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도 안 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걸 연계해 놓고 있다. 예. 예.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그걸 안 바꾸더라도 기존 현행대로 이제 치를 수 있지만은 선거를 네. 치를 수 있지만은 네. 말씀드린 대로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를 획정 안 하면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헌법 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이거를 연계시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연계한다고 할 때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게 있을 때 그걸 주고받는 게 연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초의원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 도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맞지만은 네. 광역의원 정수를 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는 우리 당의 사안이 아닙니다. 네. 국회의 사안입니다. 네. 더 엄격하게 말하면은 5월 9일까지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더 책임지고 처리해야 될 그게 더 책임이 더 큰 부분입니다. 네네. 이거를 연계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연계해서 이 안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고. 선거구제 안 해주면은 광역의원 안 해주겠다고 말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언론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낫다. 사실은 지금도 2명에서 4명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에서 선출하는 선거 정수가 한 선거구에서 이것도 이제 소선거구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소선거구제가 낫다 그러면은 과거에 기초의원법을 때 한동에서 한 명씩 선출했던
예. 한 읍면동에서 한 명씩 선출했던 당선자를 한 명씩으로 하는 이런 예. 거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지 언론 예. 보도에 대해 이렇게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예, 그런 취지하고 비슷한데요. 예. 그 기초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거든요. 네네. 광역의원 한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대개 한 4명에서 6명 뭐 이 정도를 뽑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그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또 쪼개지 않습니까? 네. 쪼개는 거는 각 시도의 의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관악구의 선거구를 결정을 합니다. 예. 예. 말하자면. 그래갖고 구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쪼갤 건지를 어느 동 예. 어느 동을 붙일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는데 네.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우리 광역의회뿐만이 아니고 네. 민주당이 다수당인 광역의회, 민주당이 네. 거의 뭐 절대적으로 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 광역의회도 그동안에 보면은 네. 다 쪼갰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한 그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 기초의원 정수가 4명, 6명인데 네. 그거를 4명이든 5명이든 6명이든 중대선거 한 선거구로 뽑지 않고 네. 쪼개가지고 한 네. 선거구에서 2명 또는 3명 이렇게 뽑도록 쪼갰습니다. 네네. 민주당도 그렇게 했어요. 민주당 의회가. 네. 왜 그랬냐면은 광역의원 전체 선거구에 기초의원이 그 돌아다니면서 전체를 관리하라고 하면은 풀뿌리 이 일이 안 되거든요. 네. 기초의원은 말 그대로 지역에 살림하는 네. 지역 일 심부름하는 그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만큼의 소구역을 정해줘야 그걸 책임지고 하는 거지. 네. 광역의원하고 똑같은 면적의 대구역을 선거구로 주면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선거를 획정할 때도 다 쪼갠 겁니다. 그렇게. 네. 보통 2명 정도로 쪼갰죠. 뭐 어떤 데 네. 3명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다시 트자고 하는 거는 말이 네. 안 되고 예. 꼭 민주당이 이걸 트야 되겠다. 네. 기초의원 선거구하고 광역의원 선거구하고 겹쳐도 상관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을 개정할 필요 없어요. 자기 지역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호남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그 광역의원이 광역의회가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뭐 서울시의회도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도 그렇죠. 그렇고. 경기도 거기서 결정하면 돼요, 그냥. 네. 법 안 바꿔도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그것 때문에 광역의원 진짜 숨 넘어가는 이 광역의원 그 정수 조정하고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까지 발목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네.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법 개정 예. 전이라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을 예. 3인 선거구 이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라. 중대 선거구로 그냥 터버리면 됩니다. 선거구 네. 획정은 어차피 그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은 민주당 의회에서 하는 거, 의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관악구의 기초의원, 구의원 선거구 예. 획정은 서울시 의회가 하는 것이고 서울시 예.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법 바꾸기 전이라도 예. 3인 법을 안 선거구 바꿔서 안 이상으로 되는 게 획정을 아니거든요. 해라. 예. 예. 그렇게 해라. 법을 안 라는 바꿔서 안 얘기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국민의힘 쪽은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가 낫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2명인데 나중에 천천히 논의를 하더라도 예. 되게 이제 그 한 2명 정도 한 2-3개 서너 개 읍면을 묶어가지고 한 2명 정도를 선출을 하는데 이래도 기초의원들은 버거워합니다. 네. 한 명 한 명 가가호호 이렇게 주민들의 삶을 보살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더 네. 줄여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자, 하나 더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당론으로 민주당이 채택한 것 중에 하나 더 있는 것이 위성정당 창당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정개특위 안에서 따로 논의가 된 바가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 네네. 법안은 이제 제출돼 있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광역의원 정수 또 선거구 획정이 더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 못하고 있어서 다른 것까지는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개특위 회의 위성정당 예예. 네, 위성정당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정의당이 위성정당 창당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양당이 다 창당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창당을 해서 문제가 됐고 피해를 정의당이 제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해 당사자가 정의당입니다. 네. 근데 정의당에서 정개특위 이 담당 소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법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어봐야 그때 양당이 꼭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면 편법은 꼼수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네네. 법의 강제력은 한계가 있다. 네.
정말 안 하려고 하면은 양당이 국민 앞에 서서 약속해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국민 선언을 해라. 우리 절대 윤석열 안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라. 그게 오히려 더 그 구속력이 있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아마 민주당은 그 불가피론을 항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하게 되면 우리도 또 불가피론에 빠질 수 있으니 법으로 아예 막자 이제 이런 발상 이런 불신으로부터 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잘못한 거였고 그리고 지금도 정의당의 입장은 법으로 막을 수 있으면 법의 의미가 있는데 법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다. 꼼수 편법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가지고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정의당 입장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개특위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렸고요. 자, 예. 정권 인수 지금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때문이다. 그다음에 예. 공공기관, 공기업 또 하는 총재까지 예. 인사권 행사 때문이다. 이런 예. 등등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양 당에서는 거친 비판, 상대당에 대한 거친 비판도 있었는데 예.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가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안 하시면 새 정부에서 하면 됩니다. 네. 되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거는 문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네. 문 대통령 정부 안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대로 두고서 그분이 한 분은 이제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사면은 안 된 상태고 네.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물러나신다. 그럼 두고 본인이 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주 힘드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게 이제 이후에 이 국민 통합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결자해지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낫고 국민 통합에도 낫다 그런 의미지. 본인이 그걸 제외하면은 굳이 꼭 본인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최정부가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자 해지를 놓고 예.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감옥에 예. 갔으니까 예. 그 결자 해제는 문 대통령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예.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실제로 수사팀장으로 기소해서 형을 예. 받게 한 사람은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니까 예. 윤석열 당선자가 결자 해지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법적인 문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헌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 수사 실무자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 건 안 맞죠.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당신이 하라고 하는 말은 맞지만은 네네. 당신이 수사 실무자였으니까 당신이 결자 해지하라고 하는 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지 뭐 수사 검사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예. 이 과정을 이렇게 만약 MB 사면을 건의를 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 과정을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마치 예. 이제 언론에 먼저 의제를 얘기를 하고 김경수 지사와 예. 100% 같이 사면할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과정에서 예. 점령군 행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거꾸로 청와대가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사면은 과거 그 정권 때도 그 정권 교체기에 늘 있어 왔습니다. 공론화됐습니다. 청와대하고 새 당선자끼리 물밑에서만 이야기하고 세상은 깜깜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공론화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주장이나 진행 과정들이 공개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번이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하다가 예를 들면 그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비롯해서 몇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역대 어느 정권이 물러나는 정권이 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구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는 반응은 제가 보기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며 왜 저러는가 싶을 정도로 새 정부는 당연히 전국 국민들이 기존 정부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하라고 해서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라고 해서 새롭게 시도하라고 해서 정권을 바꿔줬는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과잉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예. 청와대에서는 이유는 왜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렇게 예. 하느냐. 그냥 하고 싶으면 그냥 해라. 근거를 청와대가 한 일이 없는 일을 근거로 해서 민정수석실 얘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예. 불쾌하다.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유를 그렇게 갖다 분명하게, 대지 마라.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예. 당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거는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 중요한 거는 네.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 때부터 네. 제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지만은 예. 문재인 정부 출마 시 초기 때부터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그 이슈가 TV에서 토론이 됐을 때, 언론에서 네. 토론이 됐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당선인이 똑같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민정수석실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집권자가 법이나 제도로 통치하지 않고 권력으로 통치하려고 할 때 그걸 뒷받침하는 기관이 민정수석실이다. 네. 거기에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검감원, 또 감사원,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이 거의 다 와 있다. 네. 그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권력기관들을 운영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할 때 쓰는 게 대통령이 쓰는 게 민정수석실이다.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력으로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합법과 비합법을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네. 반민주주의고 반헌법적이고 위험한 기관이다. 네. 거기에 조국 교수와 내 친구인 조국 교수가 가는 건 나는 굉장히 걱정된다. 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취지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5년 전에 저 같은 사람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자, 예.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관련해서 예. 뭐 거의 용산으로 확정이 된 것처럼 언론에는 보도가 되는데 오늘 임태희 당선자 특별고문이 시한 예. 정해두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다시 예. 한번 국민 여론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쓴소리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사실은 조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게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불행한 헌정사의 핵심이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해체하겠다고 해놓고 개혁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청와대 들어가면 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력한 제왕적 모습을 보여서 그 대통령의 불행한 헌정사를 스스로 그걸 자초해 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런 제왕적 통치 구조를 해체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헌법은 당장 고칠 수 없으니까 네. 당선인이 새 대통령이 될 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 일부분 무리가 따르는 것보다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진심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예. 절차를 좀 충분히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이유를 핑계대서 또 문재인 예. 대통령처럼 약속 안 지키고 시건해버리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아, 네. 어떤 입장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